야, 이건 또 뭐예요? 남탓만 하고 있다. 자, 홍 기자, 어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던 그 입주민 항소심이 있었죠?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심에서 결론적으로 일단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5년 선고받은 이유 다 남탓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로 쉽게 말해봤습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본 건데 일단 항소에서 2심이 열렸거든요. 항소심에서 결론적으로 똑같이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측은 내가 지금 판단이 잘못됐다. 경찰에서 나를 보복 폭행을 했다고 그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것은 나는 억울하다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내용 등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좀 입증이 되지 않았다,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앞서 이 지수 씨 얘기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오늘 그 계약 해지 후에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네요. 자, 이 기자,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 원심을 유지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혐의가 다 증명이 됐고 그리고 무엇뿐만 아니라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탓, 뭐 친형 탓, 입주민 탓, 다른 사람 탓만 계속 탓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재판부도 항소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 하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성문도 수차로 제출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반성문에서도 이 사람이 과연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이게 반성문이지 않습니까? 이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면서 징역 5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돼갑니다. 하지만 유족 측에 따르면 이 피고인 아직까지 가족들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잠깐 여기서 숨진 그 최희석 씨 유족 측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합의라는 건 없고요. 저분이 그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유가족들하고 합의가 진행 중이다. 아파트를 팔아서 뭐 합의를 하겠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어떻게든 간에 그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예. 제 동생이 하늘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영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2의 그 최세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갑질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앞으로 갑질을 멈춰주시고 서로 상생하는 길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지금 친형분도 언급을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 이 남성은 지금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유족분 형님. 형님의 얘기로는 뭐 그거 관련된 연락도 지금 없고 뭐 그러니까요. 사과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감형을 받기 위해서 일단 이런 액션만 취하는 것 같은데 아하. 이게 재판부가요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합의가 진행 중에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 반성문을 낸다고 하는데 아까도 피해자 탓, 피해자 유족 탓, 언론 탓 뭘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성이라는 건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거지. 이렇게 반성문을 몇백 장을 써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하고 진심 어린 합의 시도가 있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형량이 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뭐 이 사람의 행동은 전혀 반성이나 이런 걸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홍 기자,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그 당시 사건 내용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난해 4월에 벌어졌던 사건이죠. 자신의 차 지금 나옵니다. 저 차를 주차된 차를 밀어야 되는데 손으로 밀었다. 그러니까 경비원이 손으로 밀 수 있잖아요. 당연히. 당연하죠.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비원이. 최희석 씨가 신고하니까 왜 나 신고했냐면서 경비원 화장실로 끌고 가서 마구 때렸습니다. 때리고 그만두라고 종용했어요. 사직을 종용했고 그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에는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로도 인정된 사건인데 제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가 있었어요. 현장에. 그때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부인에도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그 현장을 빠져나가니까 그 친형인 최광석 씨가
내 동생 살려내라 하면서 울부짖었던 모습이 아이고. 기억나서 정말 그 당시에 너무 공분이 났고 취재기자로서도 너무나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 좀 이상해요. 아니 왜 저러죠 저 사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약한 상대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경비 주제에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예예. 자, 이 사람이 뭐 글쎄요. 한 달에 아파트 관리비를 갖다가 수백만 원 낼까요? 아, 그야말로 뭐 십몇만 원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신감, 근거가 없는 자신감인데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외제차 사서 막 함부로 주차하고 예, 예, 옆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하고 약간 그 결이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그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 자기가 한 달에 뭐 봉급을 갖다가 주면서 수많은 사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덕으로 우리 회사가 굴러갑니다. 어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역량과 이 사람의 인성 문제 그런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변호사님 이 사람이 말이죠 반성문은 제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만 그리고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에게는 나 몰라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재판에 불리하다는 거 모르나요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본인은 전혀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이 이 모든 게 이렇게 가능해요. 조력은 안 해주겠죠? 아니 그렇게 변호사가 조력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뭐 본인의 행동을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원에 반성문을 내는 건 내가 어떻게든 감형을 받아야 되니까 내는 것 같고 유족들하고 합의를 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 뭘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용, 금전적으로라도 그렇죠, 배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리고 일단 본인이 유족 측에 머리 숙이고 잘못했다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뭐 대리인을 통해서도 그런 행동을 안 한다라는 거. 그 대리인한테 그렇게 한 행동을 안 하는데 변호사가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아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는데요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유는 이 남성 아까 계속 언론 탓, 피해자 탓, 뭐 피해자 유족 탓 하는 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반성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참.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여기까지고요.